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저희는 수필 영화 문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헨리 8세와 엠블린의 얘기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헨리 8세와 비운의 여왕 엠블린, 그들은 어떻게 만났으며 헨리 8세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엠블린과의 결혼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 종교도 바꾸고 첫 번째 왕비 캐서린과 이혼까지 했으나 끝내 그 사랑이 천일도 채 안 돼 식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그의 여성 편력과 바람둥이 기질 때문이었을까? 잉글랜드 역사상 절대 왕정 시대였던 튜터 시대. 그러나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 인간의 극단적 탐욕과 집착도 극에 달했던 그 시대의 형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8세는 그의 형 아서가 죽으면서 아서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캐서린 왕비는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여성들의 교육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자부심 그 상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이모가 되기도 했지요.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아 왕권 강화를 시키려는 욕구가 매우 강했으나 캐서린은 훗날 영국의 여왕이 되는 딸 메리를 낳았던 터, 바로 그때 그의 눈을 사로잡은 여인이 메리 블린과 엠블린이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유독 아들에 집착했던 헨리, 엠블린과 자매였던 메리 블린에게 먼저 끌리고 캐서린 왕비의 시녀로 삼지요. 순수하고 예뻤던 메리 블린에게서 어쩌면 헨리는 모성애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엠블린에게 다시 매혹당합니다. 메리 블린과 사귀며 아들까지 낳았음에도 결국 그녀를 정리하는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순간 엠블린은 정식 혼인관계를 요구하며 캐서린과의 이혼도 요구합니다. 여성 편력이 심하고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모든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엠블린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녀의 외삼촌을 중심으로 권력욕으로 가득했던 배우 인물들에게서 배운 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과 권력에 대한 욕구였으니까요. 헨리 8세가 이혼을 하자면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 정통교와 맞서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특히 헨리는 개신교를 비방하는 글을 써서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다라는 별칭을 받기도 했는데 그랬던 그가 이혼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리저리 성서를 뒤적이다가 레이기에서 형제의 미망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만약 그러한 결혼이 이루어지면 그 결혼에는 후사가 없으리라고 저주한 말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 성서 구절과 함께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해오던 대법관이자 성직으로 추기경의 지위에도 올랐던 토마스 울지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 허락을 얻지 못하지요. 울지에서 실망한 헨리는 울지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요크로 쫓아낸 후 토마스 모어를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발간하고 왕의 이혼을 반대하여 처형됩니다. 이후 토마스 크로멜이 등장함으로써 영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지요. 크로멜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왕의 이혼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잉글랜드 국교회를 설립하고 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로 불린 헨리가 이제 로마를 거역하고 나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수도원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수도원 해산을 결정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엠블린은 궁정 생활을 살피면서 권력욕을 드러내고 헨리 8세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 놓은 일들에 대해 덜어는 자책과 괴로움으로 분노합니다. 더군다나 앤 역시 그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엘리사벳이라는 훗날의 영국 여왕을 낳는 데서 그치게 되면서 그들의 치열한 사랑과 권력욕은 한계점을 긋게 되지요. 첫 번째 왕비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정통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성공의 수장이 되는가 하면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처단했던 행위들, 역사가 증명하는 그 많은 사건 자체보다 한 인간으로서 고뇌하게 되었을 괴로움들 상상이 되세요? 헨리 8세는 결국 엠블리를 그녀의 남동생과 근친상간했다는 간통 혐의를 씌워 1536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합니다. 엠블린이 이후 엘리사벳 왕권을 포기한다면
목숨은 살려두겠다고 했지만 엠블린은 딸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운의 엠블린, 천일도 채우지 못한 헨리 8세와의 스캔들, 그녀의 딸 엘리자벳 1세는 보국 정치로 서슬퍼런 눈빛으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복정 말문을 일삼았던 메리 여왕과는 완연히 달랐습니다.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영국의 자부심이 되지어 1536년 단두대를 회피하고 딸의 왕권을 포기했다면 그렇다면 영국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이어졌을지 우리는 그 궁금증을 이어가는 역사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